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나르시시스트. 지금 주변에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나르시시스트 여부를 체크해보고 현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 동료 한 명이 제가 우리 동료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야근하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외도를 하고도 당신이 날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그랬어 라며 오히려 당신을 탓한 적은요? 직장 상사가 매번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안 되면 넌 왜 이것도 못해? 라며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지는 않나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엔 당신을 하늘 높이 치켜세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순식간에 넌 한심해 라며 등을 돌린 경험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직장인의 약 67%가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을 보이는 상사나 동료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조사에서는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로 인한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임상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최대 65%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위험을 4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그 사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같지 않고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가고 그저 나르시시스트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 익숙하신가요? 제 상담실에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저를 자기 하인처럼 대하는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다. 새로운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모두 자기 것인 양 발표하고 실패하면 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가 두렵고 업무 메일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제 친구는 자기 얘기만 하고 제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는커녕 질투하고 주제를 바꿔버려요. 근데 제가 항상 미안해하고 있더라고요. 한 내담자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정신이상자가 된 느낌이에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자꾸 자책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흔하고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최근 국내 인터넷 검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직장 내 가스라이팅, 독성관계 벗어나기와 같은 검색어가 지난 2년간 무려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손쉽게 식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박살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이 검증한 회색돌 기법과 같은 강력한 대응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기법은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적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92%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방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나르시시스트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좀 더 가벼운 수준의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약 15%가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정상적인 자기애와 병적인 자기애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볼 때 자신을 먼저 찾아보는 것처럼요. 이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이들의 핵심 특징은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에게 찬사와 숭배를 요구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5가지 뚜렷한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자기중요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망상 수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보통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어딜 가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업적이나 재능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는 그에 맞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는 유명인이나 권력자를 과시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은 회사 메일에 나는 CEO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동료들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하고 항상 특별한 사람들과만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나요? 두 번째, 상대방을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하는 패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상대방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다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상화 평가절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찬사와 관심으로 접근하는데 이를 러브 봄빙이라고도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급격하게 태도가 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100점이 아니면 실패와 같은 극단적인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화와 평가절하 패턴이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국제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피해자를 워킹 온 에그쉘 상태, 즉 상대를 계란 껍데기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 상태로 만들고 자신의 행동이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와 타인 착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일반인과 달리 공감 관련 뇌 영역의 활성화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필요만 충족시키려 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질투와 시기를 느끼고 타인을 착취하고 이용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착취적인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있는 팀은 직원 이직률이 평균보다 65% 높다고 하며 남편 혹은 와이프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 이혼 확률이 무려 70%에 육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난과 책임 전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타인이나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외도한 것은 내가 나를 충분히 챙겨주지 않아서야. 내가 화를 낸 것은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여 자신의 잘못에서 주의를 돌리는데 능숙하며 사과하지 않거나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만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책임 전가는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형태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5번째,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나르시시스틱 분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위대함이 도전받거나 비판을 받을 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것을 나르시시스틱 분노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취약한 자기 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사소한 비판에도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보입니다. 복수심이 강하고 오랫동안 앙심을 품으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어적 폭력을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 직장 내 폭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 특성이 높은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반 상사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식별했다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적인 4가지 방법, 나르시시스트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색돌 기법입니다. 회색돌 기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점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만지고 던지고 비춰봐도 반응이 없는 회색 돌처럼 무미건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표정, 어조, 반응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짧고 단순한 대답만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유를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넌 정말 쓸모없어.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 뭘 할 수 있니? 라고 공격할 때 "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와 같은 짧은 대답만 하고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89%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 관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을 개인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비난과 공격은 실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의 결함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인정하기 싫은 특성을 타인에게 돌리는 방어기제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넌 멍청해라고 말한다면 실은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그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세요.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인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여러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인지적 접근법을 꾸준히 연습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자존감이 평균 45%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과 유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쉽게 침범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전문가들은 경계가 명확할수록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조종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명확히 정하고 일관되게 지키세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절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 감정, 약점을 나르시시스트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경계를 설정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요청은 제 경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와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한 사람들의 76%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통제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실적인 기대 설정과 관계 재평가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능하다면 관계를 종료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감정적 투자를 줄이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세요. 만약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가족 관계라면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감정적으로는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적 분리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여러분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책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데 능숙합니다. 자책은 대응할 힘을 빼앗기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당신의 탓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자주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고립시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힘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더 강한 저항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셋째,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덜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아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신적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가치는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설정하고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체력을 키우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정신적, 감정적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자기 돌봄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두뇌의 회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와 같은 자기 돌봄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명상, 일기 쓰기 등 자기 성찰 활동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세요.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구축하고 작은 성공과 발전을 축하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 자기 강화 습관은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알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종단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83%가 1년 후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대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하길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제시합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스트가 자발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집중하세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맞서면 맞설수록 그들의 지배력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확고한 경계와 일관된 대응에 직면했을 때 혼란을 느끼고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나르시시스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생의 비밀, 삶을 위한 지혜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로드될 인생의 지혜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